안녕하십니까. 네, 체육교사 이진규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저 항상 이렇게 선생님들을 촬영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 여러분 등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또 여러분 학교 등교하는 방법을 유나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직접 등교하는 모습처럼 선생님이 오늘 등교를 해볼 겁니다. 좀 영상을 잘 보고 영상에 볼 때 내가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등교해야 되는지 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학교를 등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기 옆에는 구로소방서도 보이고요. 자, 이 앞에 이렇게 건널목을 건너서 선생님이 학교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참 흐려요. 여러분 좀 밝은 날에 찍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좀 영상들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선생님 좀 이렇게 어두운 날에 찍었지만 좀 그래도 영상으로는 좀 초록색 풀도 많이 있고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로 등교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학교 입구에 왔습니다. 경인고등학교 라고 이렇게 써 있죠. 자, 학교 보면 자, 이렇게 건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이 휴문으로 등교할 겁니다. 자, 들어와서 오른쪽에 보면 바로 출입구가 있는데, 여러분 등교할 때 이 출입구로 절대 출입하지 않습니다. 자, 문이 잠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등교 방법은 자, 주차장 앞쪽으로 쭉 걸어가는 겁니다. 이 출입구로 여러분들이 출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되면 학교 앞에는 코로나19 대응, 학교 대응 매뉴얼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상에 대해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지만 등교를 오른쪽으로 하게 됩니다. 자, 등교를 딱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면 거울이 많이 있습니다. 거울 쪽 옆에서도 보면 등교 방향이라고, 여러분 방향이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방향으로 등교를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이런 교무실들이나 여러 가지 행정실들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쭉 앞으로 걸어옵니다. 자, 가다 보면 앞에 놓여진 책상 2개가 보일 겁니다. 자, 이 책상 2개는 뭘 하냐? 자, 위에 뭐 올려져 있죠? 네, 바로 소독제가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손소독을 하고 학교에 출입을 해야 됩니다. 쭉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저 멀리서부터 뭐가 보입니다. 자, 바닥에는 여러분들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이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앞쪽에는 바로 열화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왼쪽 보면 교실 방향, 또 오른쪽에 보면 교실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를 꼭 지나가야 되는데, 자, 열화상 카메라 신기하다고 멈추지 말고 이 앞에서, 가림막 앞에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꺾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오른쪽으로 꺾었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1학년층 교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체육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체육관 가볼까요? (1학년) 교무실도 있고요. 자, 구름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구름다리를 건너야만 여러분들이 체육관에 올 수 있습니다. 자, 쭉 걸어가게 되면 체육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체육관 어떻게 생겼냐면 환히 밝혀져 있네요. 자, 체육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체육관이 이렇게 생겼고 이 뒤편 반대편을 보게 되면
체육건강부가 있습니다. 자, 이 체육건강부에 오면 선생님과 그 다음에 1학년 담당하시는 오성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교를 해서 여러분들 학교 등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짧게 영상으로 찍었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수업에 대해서 어떤 수업을 할지를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학기 때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할 종목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종목은 바로 축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축구하면 여러분들 많이들 배워왔고, 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는 축구라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고 즐겁게 게임에 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축구란 무엇일까요? 네, 축구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공을 가지고 상대방 골대에 더 많이 골을 넣어서 승리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축구인데, 자, 그렇다면 축구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주 옛날부터 공을 차고 또 다른 것들을 차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선생님과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축구에 대한 영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살인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목표물에 공을 가져올 수 있다, 가져다 놓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 정해진 규칙이 없었던 옛날 과거에는 완전 축구가 전쟁과도 같았던 그런 모습을 띄었다고 합니다. 정해진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때리고 상대방을 밀치고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축구를 하였는데, 근대 축구를 전파시킨 그러한 최초 축구는 바로 복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동부지방을 점령했던 바이킹이 물러나게 되고 바이킹 영혼의 복수하기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축구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그 바이킹의 무덤에 가서 그 바이킹들의 두개골을 꺼내서 그 두개골을 발로 차면서 놀았던 것으로 근대하여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축구인데, 이러한 축구가 발전이 되고 거듭되어서 지금의 현재 축구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정립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상대방을 때리기도 하고 부딪히면서 했던 그런 축구가 언제부터 정립이 되었냐면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19세기 기숙사 형태로 만든 사립학교들이 축구 대항전을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축구에 대한 정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인원수의 제한도 없이 또는 정해진 규칙이 없이 이렇게 했다면 기숙사 형태의 사립학교 축구 대항전을 시작하면서 인원을 확정했습니다. 축구는 몇 명이서 할까요? 네, 바로 11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11명이 되었을까요? 자, 영국 사립학교에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기숙사의 방 인원이 총 1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명이서 축구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1863년 영국 축구협회 회의에서 현대 축구의 근간이 되는 룰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손을 사용하여서 공을 가지고 뛰는 것과 또 상대방을 밀치고 때리는 행동을 금한 것이 바로 이 회의를 통해서였고, 골 그리고 스로인, 오프사이드를 규정하는 그런 규칙들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축구의 역사를 보았는데, 축구의 특성과 효과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를 하게 되면 그 공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체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복합적인 운동입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지만 골키퍼는 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공을 향해서 마구 달리기도 하면서 또 공을 향해 멈추고 또 머리로 공을 헤딩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복합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큰 특징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대중성입니다. 자, 축구는 공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큰 대중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축구를 보게 된다면 패스를 통해서, 여러분 티키타카라고 하죠. 패스를 통해서 상대방 골대와 가까워지고 슛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패스가 중점적으로 되기 때문에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학기 동안에 축구에 대해서 기본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또 연습할 때 친구들이랑 시합을 할 때 내가 정확히 패스하고 또 정확히 슛을 하는 그런 동작들을 통해서 축구에 대해서 좀 더 적응하고 축구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에 대한 규칙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는 몇 분씩 진행할까요? 전반, 후반 나눠서 몇 분씩 진행할까요? 네, 맞습니다. 45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반 45분, 후반 45분을 진행하게 됐는데 옛날 과거에는 이런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뭐 2시간, 뭐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축구했다고 하는데 정립되면서 90분으로 줄어들고 90분을 반으로 나눠서 해서 우리 선수들의 그런 부상들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전반 45분, 후반 45분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포지션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할 건데 축구에는 상당히 다양한 포지션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포지션 뭐죠? 네, 바로 골키퍼입니다. 골키퍼는 상대방이 찬 공을 막기 위해서 손을 사용해도 되는데 정해진 규격 안에서 손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밖으로 나가서 손을 사용하게 된다면 핸드볼 반칙으로서 골키퍼는 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포지션입니다. 자, 수비수입니다. 자, 수비수는 골키퍼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 뭐 3백, 4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포지션을 이렇게 이루어져서 3명이 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4명이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해 오는 그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수비수입니다. 자, 수비수 앞에는 무슨 포지션이 있을까요? 네, 바로 미드필더입니다. 자, 수비수 앞에 위치해 있고 공을 배급하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양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중앙에 있을 수 있고 좀 앞쪽에 서 있으면 공격형 미드필더, 좀 뒤쪽에 있으면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뛰었던 기성용 선수, 우리나라 국가대표였던 기성용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드필더가 공을 배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또 마지막 한 가지 포지션이 남았습니다. 바로 공격수입니다. 골을 넣기 위해서는 이 공격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앞선에 위치해서 내가 상대방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서 패스를 하거나 슛까지 이루어지는 그 포지션을 바로 공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축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간단히 이야기했는데 반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핸들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구에는 여러분 손을 사용할 수 있는 포지션은 바로 골키퍼 한 명입니다. 그 골키퍼도 자신이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잡을 수 있는데 바깥에서 공을 잡았을 경우에는 핸드볼 반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반칙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프사이드입니다. 자,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골대 가까이 있을 때 공을 연결이 되어지면 이걸 오프사이드라고 하는데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골라인 가까이 있을 때 바로 오프사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볼 거는 바로 골입니다. 골. 아주 간단하죠? 상대방의 골대에 골을 넣는 것. 자, 공격수가 또는 수비수가 뭐 헤딩을 통해서 뭐 발로 차는 것들을 통해서 골을 넣게 되면 득점을 하게 됩니다. 자, 축구 경기는 45분 총 9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느냐, 골을 많이 넣은 팀이 승리하는 그런 경기를 바로 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간단히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축구라는 것이 어떤 우리 남학생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종목이기도 하지만 여학생들에겐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나오게 되고 또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간단히 축구하는 방법, 또 간단히 공을 다루는 방법 등을 배우고 학교에 나와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을 차면서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축구 이론 수업을 통해서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축구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즐겁게 생각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축구를 내가 배움으로써 좀 복합적인 운동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좀 수행평가를 여러분들 직접 보여주고 그 수행평가를 연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